안녕하십니까. 한국캐스토의 김준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버 공합 기술을 활용한 YHBP 발란서 킷에 대해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란서 킷을 한국어로는 성역화 장비라고도 하는데 생산성 향상을 위해 무거운 물체를 손쉽게 운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계 장치를 의미하며 대표적으로 자동차 산업에서 무거운 타이어나 도어 또는 전기 자동차의 배터리 조립 공정 등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페스토에서 이러한 발란서 킷을 개발하게 된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 번째로는 표준화입니다. 기존에도 페스토의 레귤레이터 및 점화차 실린더 그리고 밸브 등을 이용하여 설비 제작업체들이 이미 발란서 시스템을 제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각각의 제조사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제작하던 발란서 시스템을 표준화시켜 제작 및 유지 보수의 용이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안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람과 함께 운영되는 기계장치이므로 안전에 대한 부분이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체적으로 속도를 모니터링하고 이상 발생 시 자동으로 시스템을 정지시키는 등 안정장치가 기본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범용성입니다. 공정에 따라 어떤 경우는 웹8보 형태의 발란서 장치를 필요로 하고 어떠한 경우에는 단순히 Z축 방향으로 리프팅만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페스토의 발란서 킷은 실린더의 크기 및 스트로크 등만을 변경하여 이러한 모든 키네매틱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으로 개발된 발란서 킷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데모 장비는 웹8보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면에 있는 핸들을 가볍게 작동시키면 그 방향에 따라 발란서 시스템을 동작시킬 수 있습니다. 수백 킬로그램의 부하가 있다고 하더라도 대략 1kg 정도의 부하만 사용자에게 전달됩니다. 다음 데모 영상은 자동으로 무게를 감지하는 기능입니다. 예를 들어 40kg의 부하가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20kg이 가중된다고 해도 사용자는 계속 1kg 정도의 힘으로 작업물을 이송시킬 수 있습니다. 컨트롤러에서 실시간으로 부하를 측정하여 적절한 압력을 실린더로 전달합니다. 결국 무게가 다른 다양한 작업물을 이송시키더라도 사용자는 항상 동일한 힘으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정지되어 있는 상황에서도 실시간으로 부하를 측정하여 작업물이 로딩 또는 언로딩 되는 상황에서도 현재의 위치를 유지합니다. 발란서 킷에는 두 가지 작동 모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포지션 홀드 모드입니다. 사용자가 핸들만을 이용하여 발란서를 동작시킬 수 있으며 외력이 발생하더라도 현재의 위치만을 유지합니다. 보통의 작업 환경에서 사용되는 기본적인 모드입니다. 다음은 로드 가이드 모드입니다. 외력이 발생하면 그 외력의 방향에 따라서 발란서 킷이 따라서 움직입니다. 만약 형태가 큰 물체를 정밀하게 조정해야 한다면 핸들만을 가지고 이송시키는 것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핸들이 아닌 작업물 자체를 잡고 이송시킬 때 사용되는 모드입니다. 일반적으로 포지션 홀드 모드 상태에서 작업물을 로딩시키고 이송시킨 다음에 로드 가이드 모드로 정밀 조절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로드 가이드 모드 상태에서 추가되는 힘을 새로운 외력으로 감지하기 때문에 로딩, 언로딩 단계에서는 필히 포지션 홀드 모드 상태로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은 이송하고 있는 작업물을 놓쳤을 때에도 현재 위치를 유지하는 영상입니다. 이러한 에러 상황이 발생됐을 때 일반적인 발란서 장비의 경우 위쪽으로 튀어올라 추가적인 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지만 페스토의 발란서 킷은 실시간으로 현재 위치를 모니터링하고 있어 급격한 무게 변화가 생기더라도 현재의 위치를 유지합니다. 다음은 발란서 장치를 어느 특정 위치에 자동으로 이동시키거나 하는 특수 기능입니다. 총 5개의 입력 접점이 있으며 사용자 필요에 맞게 별도로 설정하여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생산 라인에 적용된 몇 가지 예를 보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기아자동차 슬로바키아에 적용된 사례이며 타이어 조립 공정 및 도어 탈착기에 응용되어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용 배터리 조립 공정에 사용된 예입니다. 지금까지 개발 배경 및 몇 가지 기능적 특징 그리고 사용 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시스템을 실제 제작하기 위해서 어떻게 구성을 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스토에서 밸런서 시스템 전체를 공급드리는 개념이 아니고, 페스토에서는 밸런서 시스템 구성에 필요한 필수 요소 부품을 공급드리고, 설비 제작 업체에서 이러한 부품을 이용하여 사용자 요구에 따라 다양한 설계를 하여 최종적으로 시스템을 구현하는 개념입니다. 페스토에서 공급드리는 요소 부품은 크게 6가지가 됩니다. 실린더, 밸런스용 전용 밸브, 핸들, 전용 컨트롤러, 케이블 셋, 마지막으로 리니어 엔코더입니다. 각 요소 부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밸런스용 저마철 실린더입니다. 사이즈가 80파이부터 200파이까지 준비되어 있고, 스트로크는 최대 1m까지 지원합니다. 필요로 하는 부하 하중에 따라 적절하게 선정을 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기구 설계 시 주의할 점은 횡하중을 밖에 설계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가이드가 없이 추력만을 발생시키는 구조이므로 LM 가이드나 기타 리니어 샤프트 등을 이용하여 별도 가이드를 적절하게 설계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밸런스용 전용 밸브입니다. 전공 레귤레이터와 같은 역할을 하는 밸브로서 추가적으로 내부에는 압력 센서, 셧오프 밸브 등이 일치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러에서 신호를 받아 실린더에 에어를 공급하고 배기하는 역할을 합니다. 단일 사이즈 모델이며 200파의 실린더까지 대응이 되는 제품입니다. 다음은 밸런서 장치의 핸들입니다. 핸들 손잡이 부분을 잡고 위아래로 작동시키면 그 방향에 따라서 밸런서 시스템이 구동하게 됩니다. 인터페이스 하는 방법이 조금 특이한데 공합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핸들 내부에 위아래로 스프링이 있어 평상시 중간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핸들을 누르거나 올리거나 하면 핸들 내부의 압력이 변하게 됩니다. 이러한 압력의 변화를 튜브를 통해 밸브에 있는 압력 센서로 전달하여 현재 핸들을 누르고 있는지 또는 올리고 있는지에 대한 감지를 합니다. 다음은 전용 컨트롤러입니다. 밸런스용 밸브 내부에 있는 압력 센서의 피드백과 실린더 외부에 연결되어 있는 리니어 엔코더 등의 신호를 받아 연산하여 밸런서 시스템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별도의 프로그램 작성을 필요로 하지 않고 이미 작성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파라미터 등을 적절히 설정하여 밸런서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인터페이스는 모두 I/O 시그널 타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대 입력 14점, 출력 8점을 필요로 합니다. 다음은 밸브, 엔코더, 리니어 엔코더를 연결하는 케이블 셋이 공급됩니다. 마지막으로 실린더 옆에 설치되는 리니어 엔코더입니다. 리니어 엔코더를 이용하여 실린더의 현재 위치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부하가 가중되거나 제거되더라도 밸런서 시스템은 현재 위치를 유지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결국 실린더를 실시간으로 제어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모든 기능들이 리니어 엔코더를 통해 수집된 위치 데이터를 기반으로 구현된 것입니다. 리니어 엔코더 치부를 위해 설계하실 때 주의할 점이 실린더의 위치를 측정하기 위한 센서이므로 실린더와 평행하게 설치되어야 하며 가능한 실린더와 근접 거리에 위치시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구적인 오차가 발생하여 정확한 실린더의 위치를 검출하기 어렵습니다. 리니어 엔코더의 위치값을 기반으로 2가지 안전 기능이 구현되어 있습니다. 최대 이송 속도를 제한하는 SLS, Safe Limit Speed 펑션과 에러 발생 시 시스템을 정지시키는 SSC, Safe Stop and Closing 펑션입니다. 여기서 기억하셔야 할 부분이 한 개의 채널, 즉 한 개의 리니어 엔코더를 통해 에러를 감지한다는 점입니다. 이때 세이프티 등급은 퍼포먼스 레벨 B 수준입니다. 다음에 소개드릴 구성은 이보다 높은 단계의 세이프티 등급인 퍼포먼스 레벨 D 구성입니다. 기본적으로 실린더, 밸브, 핸들, 컨트롤러 등은 모두 동일합니다. 달라지는 부분은 엔코더가 2채널 타입으로 변경이 되고, 이러한 신호를 처리하는 센서 인터페이스 모듈, 별도의 세이프티 릴레이가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조금 복잡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결국 필요로 하는 퍼포먼스 레벨만 선택하시면 그에 맞게 제품들이 구성되어 공급됩니다. 퍼포먼스 레벨은 부품 공급사가 정하는 게 아니고 사용자 또는 제작자가 정해진 안전 규정에 따라 선정하는 부분이므로 제품 자체의 성능이 좋고 나쁨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밸런서의 기능 및
성능적인 부분은 모두 동일합니다. 지금까지 YHBP 발란서 킷이 어떤 구성품으로 이루어져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은 제품 사이즈를 어떻게 선택하는지, 그리고 제품 구성을 하여 키드 데이터 확인 및 오더를 어떻게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국K스토어 홈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검색창에 발란서 킷의 제품명인 YHBP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YHBP와 관련된 모든 자료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디스플레이 인 더 카탈로그라고 하는 부분을 클릭하겠습니다. 그러면 YHBP를 구성할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첫 번째 부분으로 성능 레벨을 선택합니다. 이전에 말씀드린 퍼포먼스 레벨 B를 사용하실 경우 PLB를 선택을 하시고, 퍼포먼스 레벨 D를 사용하실 경우 PLD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서 PLB를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클릭하여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사용하고자 하는 실린더를 선택하겠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필요한 스트로크에서 양 끝단에 최소 20mm 이상의 여유 스트로크를 추가해서 선택해야 합니다. 일반적인 실린더와 다르게 내부적으로는 위치 제어를 하고 있는 전동 드라이브와 똑같습니다. 전동 드라이브와 마찬가지로 위치를 제어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양 끝단에 기구적인 제한이 있으면 컨트롤러는 충돌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란서 킷에 사용되는 실린더 양 끝단에도 각각 20mm 이상의 요요 스트로크를 추가하고 제어적으로는 소프트 리밋을 설정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필요하신 스트로크가 500mm라고 가정을 하면 양 끝단에 각각 20mm씩 추가하여 총 540mm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여기서 540mm라고 입력을 하고 OK를 클릭하겠습니다. 여기서 실린더를 포함하겠다는 의미로 얘를 클릭합니다. 다음은 실린더의 직경을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각 실린더별로 사용 가능한 최대 부하가 결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300kg의 작업물을 핸들링해야 한다면 공급 압력 6바 기준에서 최대 420kg의 부하까지 핸들링할 수 있는 100파이 실린더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감안하셔야 할 부분이 기구적인 메커니즘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300kg의 물체를 Z축 방향으로 들어 올리고 그때 실린더 설치 방향은 일반적으로 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작업물의 부하와 실린더에 필요한 힘의 비율이 1대1입니다. 이러한 경우 작업물의 부하량에 따라 실린더를 바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경우를 키네매틱 레이쇼 1대1이라고도 합니다. 다음은 외팔부 형태의 메커니즘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쉽게 설명드려서 지렛대 원리와 같이 부하의 지점과 힘의 작용점의 비율에 따라 힘이 배가가 됩니다. 예를 들어 지점거리 3m 부분에 최대 부하 100kg이 있다고 가정하고, 반대 지점거리 1m의 실린더가 있다면 부하는 100kg이지만 실린더가 받는 부하는 그 3배인 300kg의 부하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부하는 100kg이지만 실린더는 300kg의 부하를 받고 있으므로 300kg을 기준으로 실린더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경우 저희는 키네매틱 레이쇼가 1대3이라고도 합니다. 그 외 복잡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시스템도 기과학적인 해석을 통해서 질량과 부하의 비율을 계산하고 사용자 요구에 맞게 적용을 하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제어적인 응답 특성을 감안하여 최대 키네매틱 레이쇼를 저희는 1대5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검토 시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설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제품 선택하는 화면으로 돌아와서 실린더의 직경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100파이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실린더의 로드 익스텐션을 선택하는 부분인데요. 기구적인 부분을 감안해서 실린더의 로드를 연장해서 사용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다가 특정 값을 넣어서 실린더 로드를 연장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디폴트 값이 0으로 그냥 해놓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을 클릭하여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포메이션을 의미하는 I를 선택을 하시면 어떠한 액세서리가 있는지 그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로 서비스 유닛 및 마운팅 관련된 액세서리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서비스 유닛을 포함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리니어 엔코더 및 실린더 마운팅에 필요한 액세서리 등이 있는데 그림을 보고 몇 가지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 센서를 위한 폰 마운팅, 다음에 실린더 고정을 위한 클레비스, 이런 식으로 설계하실 때 필요한 액세서리를 추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을 클릭하여 지금까지 선택한 부분에 대한 전체 개요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제품 구성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선택한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CAD 파일을 다운로드 받기 위해 CAD e플랜이라고 된 부분을 클릭하겠습니다. 보기를 클릭하여 제품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육안으로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체 보기를 클릭을 해서 일단 화면을 보시면은 실린더, 엔코더, 핸들, 밸브 등등 지금까지 선택한 제품 구성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페스트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시면은 현재 보이시는 것처럼 다양한 CAD 포맷으로 직접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여기서 주문 코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품을 구성한 주문 코드가 여기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컨트롤 C 해서 카피를 좀 하고요. 예를 들어 주문 코드를 별도로 복사를 해 놓으시면 이후에 다시 똑같은 제품 구성이 필요하다라고 하실 때 검색창에 붙여넣기를 하시고 검색을 클릭하면 방금과 같은 제품 구성을 똑같이 다시 한번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처음으로 돌아갔다고 치고 재시작을 누르겠습니다. 여기다가 방금 전에 주문 코드를 붙여넣기 하고 검색을 해보면 이전에 제가 제품을 구성했었던 것 같이 똑같이 그 제품 구성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품 번호, 주문 코드를 알고 계시면은 저희 세일즈 엔지니어 분들과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실 때도 좀 더 빠르고 쉽게 커뮤니케이션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중간 정리를 해보면 처음으로 제가 제품의 개발 배경 그리고 기능적 특징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 다음으로 각각의 요소 부품들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제품을 선정하고 CAD 파일 및 주문 코드를 확인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제품을 실제 공급 받으신 다음에 기구적인 설치가 완료되었다 가정하고 정기적인 하드웨어 구성을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급드리는 컨트롤러에는 이미 밸런스 서킷용 제어형 프로그램이 모두 들어가 있어 I/O 배선만 적절히 하시고 커미셔닝 즉 파라미터 설정을 통해서 바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샘플로 드리는 전기 도면은 사용 예를 알려드리는 게 목적입니다. 참조하셔서 기존의 전장 캐비닛 안에 설치하셔도 되고 아니면 별도의 캐비닛을 구성하셔도 됩니다. 사용자 편의에 맞게 설치하시면 됩니다. 도면에는 크게 퍼포먼스 레벨 B 타입하고 퍼포먼스 레벨 D 타입이 있습니다. 세이프티 릴레이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의 차이가 있으나 전체적인 구성은 비슷하므로
여기서는 퍼포먼스 레벨 B타입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별도의 SMPS를 통해 24V 전원을 공급합니다. 저희가 공급드리는 것은 아니고 별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머전시 스위치입니다. 역시 별도 준비하셔서 상시 24V가 이머전시 스위치를 통해서 컨트롤러로 입력될 수 있도록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컨트롤러 출력 부분입니다. 입력 부분에서 오퍼레이션 이네이블 신호가 출력이 되면 0번에서 출력 신호가 발생됩니다. 도면에는 램프를 구성시켜 놨는데 사용자 목적에 따라서 다른 장치를 연결시키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PLC하고 인터페이스를 통해 인터락을 구성하신다라고 하면은 현재 그 제품의 상태가 오퍼레이션 이네이블 상태인지 아닌지를 이러한 비트를 통해 연결하셔가지고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1번 접점을 사용하지 않고 다음 2번, 3번 접점은 스위치를 통해서 셧오프 밸브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셧오프 밸브라 하면은 발란스 서킷 제어용 밸브 내부에 두 개의 투투웨이 밸브가 있습니다. 그 투투웨이 밸브가 열려 있어야 실린더로 에어가 공급됩니다. 결국 이 셧오프 밸브 두 개가 브레이크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쉽게 설명드리면은 브레이크 타입의 서브 모터에 만약에 서브온 시그널을 넣어주면은 자동으로 브레이크가 릴리즈가 되면서 모터가 작동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밸런스 서킷에 만약에 이네이블 신호를 넣어주면은 자동으로 이 셧오프 밸브 두 개를 열어서 밸런스 서킷이 작동이 가능한 상태로 변경되면서 만약에 에러가 발생한다라고 하면 자동으로 또 이 출력 신호가 닫힘으로써 실린더를 비상 정지시키거나 하는 용으로 사용됩니다. 별도의 그 3P 푸시 락킹 타입의 스위치를 설치해서 두 개는 셧오프 밸브 쪽으로 들어가게끔 하고 나머지 하나는 오퍼레이션 이네이블 입력 신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오퍼레이션 이네이블 3P 스위치를 작동을 시켜야지 밸브도 릴리즈가 되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이네이블 시그널도 들어가는 겁니다. 나머지 4번 접점은 에러 발생 시 출력 신호를 내보냅니다. 다음 5번, 6번 같은 경우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모드가 어떤 모드인지 확인하기 위한 출력 신호입니다. 입력 모드 선택에 따라서 출력 신호를 발생시킵니다. 7번 접점은 에러 없이 시스템이 준비 상태가 되면 출력 신호를 발생시킵니다. 다음은 입력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 페이지에서 설명드린 3P 스위치를 통해 오퍼레이션 이네이블 신호를 넣어주면 됩니다. 1번 접점은 핸들 액티브 신호입니다. 그 핸들 액티브 신호가 어떻게 사용이 되냐면 저희가 만약에 잘못해서 핸들을 건든다고 하면은 밸런스 장치가 움직여서 충돌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원치 않은 동작을 방지하기 위해서 핸들 액티브 신호가 들어오고 엔드 조건으로 핸들이 작동되어야 밸런스 장치가 구동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신호 처리가 만약에 불필요한 작업 환경이라고 하면은 여기 1번 접점에다가 점퍼 세팅 하듯이 상시 24V를 입력해서 핸들 동작만으로 밸런스 장치를 구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 판단에 따라서 사용 여부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접점을 사용하지 않으면 3번 접점은 원점 센서의 입력을 받습니다. 이전에 설명드렸듯이 공합 실린더지만 내부적으로는 위치 제어를 하고 있는 전동 드라이브와 제어적인 컨셉은 같습니다. 그래서 최초 전원 공급 시 원점 설정을 통해 현재 위치를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개의 마그네틱 센서가 같이 공급이 됩니다. 그 센서의 출력 신호를 레퍼런스 센서라고 하는 이 3번 접점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센서의 하드웨어적인 설치는 같이 공급드리는 리니어 엔코더 옆에 실린더 스위치 조립하듯이 설치하시면 됩니다.
4번 접점은 에러 리셋입니다. 역시나 별도의 그 스위치를 구성하셔서 에러가 발생할 경우 조치 후 에러를 리셋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다. 다음 5번은 작동 모드 선택입니다. 로우 신호 상태에서는 포지션 홀드 모드이고 하이 상태에서는 로드 가이드 모드입니다. 현재 모드가 어떤 상태인지는 바로 이전에 말씀드렸었던 출력 쪽에서 IO 시그널을 통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태 변경 후 유지를 계속 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스위치 선택 시 셀렉터 스위치라든가 아니면은 락킹 타입의 푸시 버튼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다음 6번, 7번은 사용하지 않으며 X3.0의 이머전시 스위치, 이전 페이지에서 이머전시 스위치를 통해서 입력되는 상시 24V B접점 신호가 아래쪽으로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나머지 3.1번서부터 5번까지는 컨피그레이션 툴을 통해 몇 가지 특수 기능을 실행하는 접점입니다. 그 이전 동영상에도 설명드렸지만, 예를 들어 자동으로 밸런서 시스템을 어느 특정 지점까지 자동으로 이동시키고 싶다면 프로그램을 통해 3.1번 접점에 신호가 들어왔을 때 위치, XX 포인트로 이동을 하는 등의 명령어를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밸브와 컨트롤러 그리고 리니어 인코더 인터페이스 부분입니다. 도면상에는 조금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작자 입장에서는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는 부분이, 저희가 이거에 맞는 표준 케이블을 공급을 드립니다. 그래서 공급받으신 케이블 셋만 연결하시면은 도면과 같이 구성이 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이 밸브는 가능한 실린더와 가까운 곳에 설치하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도면상에 보이는 이 밸브인데, 저희가 압축성 기체인 공기를 가지고 하는 제어이므로 밸브와 실린더의 거리가 멀 경우 응답투성이 좀 느려지기 때문에 가능한 실린더 바로 옆에 설치하시거나 배관의 길이를 최대 한 1m 이내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정기적인 하드웨어 구성은 완료된 겁니다. 계속해서 공합 회로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밸브 유닛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 전체가 그 하나의 그 밸런스용 밸브 안에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각각의 요소 부분들을 고객께서 이렇게 구성하시는 게 아니라 이 전체 이 밸브 유닛 하나가 밸런스용 밸브 안에 구성이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손쉽게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부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1번 포트 쪽에 메인 에어를 공급합니다. 공급된 에어는 비례 제어 밸브를 통해 컨트롤러에서 받은 신호에 따라서 적절하게 필요한 압력을 실시간으로 제어합니다. 이렇게 제어된 압력은 두 개의 셧오프 밸브를 통해서 실린더 쪽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셧오프 밸브는 노멀리 클로즈로 된 밸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설명드린 셧오프 밸브 오픈 신호가 들어와야 실질적으로 실린더에 에어가 공급이 됩니다. 그 서브모터의 브레이크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른쪽에는 벤트용 밸브가 있어서 배기가 필요한 경우 이 밸브를 동작시켜 배기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밸브 내부에는 두 개의 압력 센서가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압력 센서는 바깥으로 연결이 돼서 핸들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데, 핸들의 레버를 위로 올리거나 아래로 내리게 되면 배관을 통해서 압력의 변화가 센서로 전달이 됩니다. 바로 이 신호를 이용하여 밸런서를 제어하게 되는 겁니다. 위에 있는 압력 센서는 출력되는 압력을 모니터링하여 현재 압력이 적절하게 출력되고 있는지를 피드백받아 컨트롤러에 전달합니다. 이렇게 하여 밸브의 2번 작동 포트를 통해 실린더로 에어가 공급이 되고 밸런서 장치가 고동을 하게 됩니다. 이상 공합 회로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설명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밸런서 킷을 사용하기 위해 시스템 구성서부터 제어 구성, 하드웨어 구성을 중심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하드웨어 구성을 하고 정기적인 뭐 배선이라든가 어떤 공합적인 배관을 다 끝난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커미셔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